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저녁. 민호는 손에 쥔 꽃다발을 내려다보며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 꽃송이 하나하나가 그의 용기와 두려움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자 지은의 미소가 그의 세상을 밝히는 태양처럼 느껴졌지만 그 뒤편에서 스며드는 낯선 시선이 그의 운명을 미묘하게 흔들기 시작했다. 민호는 그날 오후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지은을 처음 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 28살의 그는 평범한 IT 엔지니어로 매일 똑같은 루틴 속에서 숨쉬는 삶을 살고 있었다. 서울의 번잡한 강남 사무실에서 코드를 짜고 퇴근 후에는 혼자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라면 한 그릇으로 하루를 마무지었다. 사랑, 그건 드라마나 영화 속 이야기라고 치부하던 그였다. 하지만 지은은 달랐다. 27살의 그녀는 같은 회사 마케팅 팀에서 일하는 밝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자였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릴 때마다 민호의 가슴이 간질거렸다. 혹시 커피 한 잔 어때요? 그날 점심시간. 민호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지은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민호는 세상이 자신을 용서한 기분이었다. 그들의 데이트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첫 번째 만남은 한강 공원에서였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4월. 벚꽃잎이 흩날리는 산책로를 걸으며 그들은 서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로 올라와 꿈을 쫓는 싱글맘의 딸이었다. 엄마가 항상 말씀하시던데 사랑은 타이밍이 전부래요. 그녀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대구에서 자란 외동아들로 아버지의 조기 사망 후 어머니와 함께 고군분투하며 자랐다. 저는 그냥 안정된 삶을 꿈꿔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평범한 행복.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은의 손을 잡는 순간 따뜻함이 그의 차가운 가슴을 녹이는 듯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속에는 이름 모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밤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 그는 종종 이상한 꿈을 꾸었다. 남자의 손길이 스치듯 다가오는 꿈. 그는 그것을 무시하려 애썼다. 이건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지은과의 만남에 더 몰두했다. 두 번째 데이트는 명동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촛불 아래 지은의 눈동자가 반짝일 때 민호는 그녀에게 꽃을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지은 씨, 당신을 위해 준비한 거예요. 그는 온라인으로 주문한 꽃다발을 그녀의 집 주소로 보냈다. 주소는 지은이 퇴근길에 무심코 흘린 말에서 알게 된 것이었다. 우리 집은 압구정 쪽 아파트예요. 동생이랑 같이 살아서 조용하죠. 꽃이 도착한 그날, 민호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꽃 잘 받으셨어요? 오늘 저녁에 만나요. 지은의 답장은 빨랐다. 너무 예쁘네요. 고마워요. 민호 씨. 그런데 집에 갑자기 손님이 와서 정신없어요. 나중에 봐요. 민호는 웃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 손님이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은의 집 문 앞에 도착한 민호는 종을 누르기 전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비가 그의 어깨를 적시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지은이 웃으며 그를 맞이했다. 민호 씨. 비 맞고 와서 미안해요. 들어오세요. 그녀의 집은 아늑했다. 작은 거실에 책장과 소파가 어우러진 공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로맨틱했다. 하지만 민호의 시선은 곧 다른 곳으로 향했다. 소파에 앉아 책을 덮고 일어나는 남자. 29살의 승우였다. 아, 지은 누나 손님이야? 안녕하세요. 승우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는 지은의 사촌 오빠로 최근 서울로 올라와 그녀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건축가 지망생인 그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꿈을 키우는 중이었다. 민호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승우의 눈빛. 그 안에서 스며나오는 차분한 깊이가 그의 가슴을 울렸다. 안녕하세요. 민호라고 해요. 악수를 나누는 손길이 왜 이렇게 따뜻한지. 지은은 웃으며 차를 내오며 말했다. 승우는 내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집에만 있어요.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승우는 민호의 IT 이야기와 자신의 건축 열정을 공유하며 웃었다. 민호 씨. 코드 짜는 거 재미있어요? 저는 건물 설계할 때마다 세상이 새로워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승우의 열정이 그의 가슴을 간지렸다. 지은은 그 광경을 보며 행복해 보였다. 둘 다 멋진 사람들이네. 그날 밤. 민호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지은의 미소가 떠올랐지만 이상하게도 승우의 눈빛이 더 선명했다. 뭐야? 이 느낌은 그는 베개를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다. 어렸을 적부터 그는 남자친구들과의 우정이 특별하게 느껴졌지만 항상 외면했다. 고등학교 시절. 축구부 선배의 어깨동무가 왜 이렇게 설레는지. 대학에서 룸메이트와의 밤늦은 대화가 왜 그리 그리운지. 그는 그것을 형제애로 치부했다. 하지만 오늘 승우를 본 순간 그 모든 게 무너지는 듯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지은과 만나기로 한 민호는 불안했다. 지은 씨. 어제 재미있었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승우가 민호 씨 좋아하던데. 다음에 같이 밥 먹어요. 민호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혼란이 일었다. 지은과의 키스는 달콤했지만 승우를 생각할 때의 그 떨림은 달랐다. 더 깊고 더 위험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나는 대체 뭐지? 시간이 흘렀다. 민호와 지은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흘러갔다. 여름이 되자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푸른 바다 앞에서 손을 잡고 걸으며 민호는 지은에게 사랑해라고 속삭였다. 그녀의 눈물이 글썽이는 순간 그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승우의 메시지가 핸드폰에 도착했다. 지은이 공유한 번호로 온. 제주 잘 다녀오세요. 사진 보내주세요. 단순한 인사였지만
민호의 가슴이 요동쳤다. 그는 해변에서 혼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다. 왜 승우 생각만 나지? 가을이 깊어지면서 민호의 내적 갈등은 심해졌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글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호기심, 나중에는 공포와 해방감이 뒤섞였다. 나는 게이일까? 아니. 지은을 사랑하잖아. 그는 지은과의 데이트 중에도 승우를 상상했다. 지은의 집에 자주 들르는 승우와의 만남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세 사람은 함께 영화를 보거나 한강에서 자전거를 탔다. 승우의 웃음소리가 민호의 귓가를 맴돌았다. 민호 씨, 당신은 왜 이렇게 솔직한가요? 저는 항상 숨기고 살아요. 승우의 그 말은 민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승우도 과거 연애의 상처를 털어놓았다.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뭔가 제 안에게 깨어났어요. 하지만 아직 말 못해요. 겨울이 다가오자 민호는 결단의 순간을 맞았다. 크리스마스 이브. 지은의 집에서 파티를 열었다. 눈이 소복이 내리는 밤. 민호는 지은에게 반지를 꺼냈다. 결혼하자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승우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을 민호는 느꼈다. 그날 밤 민호는 승우와 테라스에 나와 맥주를 마셨다. 승우 씨, 당신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승우는 한숨을 쉬었다. 민호 씨, 나 남자를 좋아해. 지은 누나한테도 말 못했어. 당신처럼 좋은 사람 만난 게 부러워. 그 말은 민호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었다. 나도 그래. 지은을 사랑하지만 당신을 볼 때마다 승우의 손이 민호의 어깨를 감쌌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비밀의 고백은 그들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다. 민호의 고백 후 그날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승우와의 대화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테라스에서 내리는 눈송이처럼 그들의 말은 조용히 쌓여갔다. 민호 씨, 이게 운명인가 봐. 승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29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온 세월이 길었다. 어린 시절부터 느껴온 다름을 부정하며 가족의 기대에 맞춰 직장 생활을 했다. 건축 스케치북에 그린 건물들은 그의 자유로운 영혼을 대변했지만 현실은 그를 가두었다. 아버지가 남자답게 살아라라고 하시던 게 이제 와서 무서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어머니도 비슷했다. 네가 행복하면 돼으라는 말 뒤에 숨겨진 보수적인 시선.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민호를 보며 물었다. 어제 무슨 일 있었어? 민호의 얼굴이 창백했다. 그는 지은을 사랑했다. 그녀의 따뜻함, 그녀의 용기가 그를 지탱해 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은 다른 형태로 변해야 했다. 지은아, 나
너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내 안에 내가 남자를 좋아해. 지은의 눈이 커졌다. 충격, 배신, 그리고 이해가 순서대로 스쳤다. 민호야. 그게 왜 이제야? 그녀는 울었다. 집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승우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 후 일주일은 지옥이었다. 민호는 회사에 병가를 냈다. 혼자 원룸에 틀어박혀 과거를 되새겼다. 20대 초반. 첫사랑은 여자였다. 고등학교 동창. 그녀와의 키스는 달콤했지만 곧 끝났다. 그 후 남자친구와의 우정이 이상한 감정으로 변했다. 이건 잘못된 거야. 그는 스스로를 벌했다. 종교 모임에 나가기도,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잊으려 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의 번화가에서 우연히 본 게이 커플의 손잡는 손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저들도 행복할 수 있을까? 지은은 민호를 찾아왔다. 민호야. 나도 생각했어. 우리 사랑은 진짜였어.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숨기면 그건 진짜가 아니야. 그녀의 말은 따뜻했다. 지은 자신도 과거에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었다. 대학 때 여자친구가 있었어. 하지만 가족 때문에 포기했지. 이제는 후회해. 그녀의 고백에 민호는 놀랐다. 지은은 바이섹슈얼이었다. 너를 도와줄게. 승우 오빠도. 나한테 털어놓은 적 있어. 그 순간. 세 사람의 인연이 더 깊어지는 느낌이었다. 승우와의 재회는 조심스러웠다. 한강 카페에서 만난 그들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미안해. 민호 씨. 내가 내 삶을 망친 것 같아. 승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호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니. 오히려 나를 깨워줬어. 그 손길은 전기처럼 통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승우의 꿈. 건축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열망. 민호의 코드가 연결하는 디지털 세계.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민호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아들아. 지은이랑 결혼 소식 들었어. 언제 예식?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지은이랑 헤어질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무슨 헛소리야? 남자가 여자 말고 충돌은 격렬했다. 어머니는 울며 돌아갔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더라. 그 말은 민호의 상처를 후벼 팠다. 승우도 가족의 벽을 마주했다. 그의 아버지는 보수적인 공무원이었다. 승우야. 건축사무소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살아. 결혼도 생각해라. 승우는 전화로 말했다. 아빠. 나.
결혼 안 할 거예요. 남자를 사랑해요. 침묵 후. 아버지의 분노가 터졌다. 미쳤어? 집안 망신이야. 승우는 핸드폰을 끊고 울었다. 민호가 달려와 안아주었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봄이 다시 왔다. 민호와 승우는 조심스럽게 데이트를 시작했다. 남산타워에서 본 야경. 그들은 손을 잡았다. 민호야. 이게 우리 이야기의 시작이야. 승우의 키스는 부드럽고 깊었다. 민호는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지은과의 이별은 아팠다. 고마워. 지은아.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모르고 살았을 거야. 지은은 웃었다. 나도 성장했어. 이제 내 길을 갈게. 시간은 흘렀고 민호와 승우의 관계는 깊어졌다. 여름. 그들은 함께 제주도로 갔다. 지은이 추천한 그곳에서 푸른 바다 앞에서 승우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여기. 우리 집을 지을 수 있겠네. 민호는 웃었다. 디지털로 설계 도와줄게. 그들의 대화는 미래를 그렸다. 하지만 내면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민호는 밤에 악몽을 꾸었다. 어머니의 실망한 얼굴. 사회의 시선. 승우야. 우리가 정말 괜찮을까? 승우는 민호를 안아주었다. 민호야. 사랑은 타이밍이야. 지은 누나 말처럼 그는 자신의 과거를 더 털어놓았다. 20대 중반. 첫 남자 연인과의 이별. 그 사람이 너 때문에 나도 망가졌어라고 했어. 그 후로 문을 닫았지. 민호는 그 아픔을 공유했다. 나도 지은을 상처 줬어. 미안해.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성장했다. 회사에서 민호의 변화는 눈에 띄었다. 동료들은 민호 씨. 요즘 빛나네. 라고 말했다. 그는 LGBT+ 지원 그룹에 가입했다. 서울의 작은 커뮤니티 모임에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형제 여러분.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사랑은 숨길 게 아니에요. 그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승우의 건축 프로젝트가 성공했다. 작은 카페 디자인으로 상을 받았다. 시상식에서 민호를 초대한 승우는 무대에서 말했다. 이 작품은 내 파트너 덕분에 완성됐어요. 청중의 박수 속에 민호의 눈물이 흘렀다. 그날 그들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손을 잡았다. 하지만 시련은 왔다. 민호의 어머니가 다시 연락했다. 아들아, 엄마가 잘못했어. 내 행복이 제일이야. 그녀의 변화는 컸다. 교회에서 만난 비슷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열었다. 승우의 아버지도 서서히 부드러워졌다. 승우야. 서울 내려갈게. 너희 집 보러. 가을. 세 사람은 다시 모였다. 지은은 새로운 연인을 데리고 왔다.
이제 우리 모두 자유로워졌어. 그들은 한강에서 피크닉을 했다.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렸다. 겨울이 다시 도래했다. 민호와 승우는 동거를 시작했다. 압구정의 작은 아파트. 지은이 소개한 곳이었다. 여기서 시작한 인연이니 여기서 이어가 가구를 옮기며 그들은 미래를 꿈꿨다. 민호는 승우의 스케치북을 보며 말했다. 이 집. 우리답게 만들자. 승우는 웃었다. 그래. 따뜻하게. 하지만 관계의 시험대는 내부에서 왔다. 민호의 질투. 승우의 프리랜서 일로 늦는 날. 오늘도 클라이언트랑. 민호의 말에 승우는 화를 냈다. 믿지 못해. 나도 피곤해. 첫 다툼이었다. 그들은 소파에 앉아 울었다. 미안해. 내 불안 때문이야. 민호의 고백. 승우는 안아주었다. 우리 솔직하게 하자. 그게 사랑이야. 지은의 결혼 소식이 왔다. 그녀의 신랑은 대학 선배. 민호야. 내 덕분에 나도 용기 냈어. 민호는 눈물을 삼켰다. 축하해. 내 행복이 내 행복이야. 민호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숨겨진 꽃다발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여정을 기록했다.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였다. 이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야. 승우는 지지했다. 내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거야. 봄. 그들의 첫 기념일. 남산에서 승우가 무릎 꿇었다. 민호야. 평생 함께해. 반지 교환의 순간. 눈물이 흘렀다. 그래. 영원히. 여름의 더위 속. 민호의 책이 출간되었다. 서점 행사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다. 한 남자가 꽃을 보냈지만 그 집에 운명이 살고 있었다.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그냥 서로를 위한 거예요. 승우의 큰 프로젝트. 서울의 그베크 플러스 센터 디자인. 이 건물은 우리처럼 안전한 공간이 될 거야. 민호는 자랑스러웠다. 착공식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어머니들의 만남. 민호의 어머니와 승우의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승우 씨.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어색한 시작. 하지만 저녁 식사에서 웃음이 터졌다. 민호야. 내가 행복해 보이네? 지은의 방문. 책 봤어. 감동적이었어. 그녀의 배가 부른 상태. 아기 이름. 민호라고 할까? 장난기 어린 말에 모두 웃었다. 가을의 태풍. 승우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승우야. 다시 만나자. 위협적인 메시지. 민호는 상처받았다. 너. 아직. 승우는 단호했다. 그건 과거야. 너만 사랑해. 그들은 상담을 받았다. 커플 테라피에서
신뢰를 쌓자. 변화의 계기. 겨울.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 그들은 지은의 집에서 파티를 열었다. 여기서 시작됐으니까 웃음과 눈물이 섞였다. 민호는 토스트를 했다. 가족 여러분, 감사해요. 새해. 민호의 승진. 팀장님, 축하해. 동료들의 지지. 그는 아우팅을 했다. 사랑하는 사람 소개할게요. 승우예요. 놀라움 후. 포옹. 승우의 전시회. 그의 건물 모델들이 빛났다. 민호야. 네가 내 영감이야. 봄. 결혼식 준비.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법적이지 않지만 그들은 서약식을 가졌다. 친구들과 가족 앞에서. 오늘부터 영원히. 여름 휴가. 제주에서. 그들은 미래를 그렸다. 아이. 입양할까? 승우의 말에 민호는 고개 끄덕였다. 우리 사랑으로 키우자. 가을의 변화. 민호의 책이 베스트셀러. TV 출연. 성소수자 권리. 더 나아져야 해요. 그의 목소리가 사회를 흔들었다. 승우의 국제 프로젝트. 해외 출장. 민호야. 기다려. 이별의 아픔. 하지만 통화로 이어졌다. 사랑해. 지은의 출산. 아들인데. 민호 닮았어. 모두가 웃었다. 겨울. 위기. 승우의 건강 문제. 피로 누적으로 쓰러짐. 병원에서 민호는 기도했다. 제발. 잃지 마. 승우의 회복. 민호야. 내가 있어서 살아. 새봄. 완전한 회복. 그들은 더 강해졌다. 인생은 여정. 함께라면. 여름. 입양 절차 시작. 작은 소년을 맞이. 우리 가족 완성됐어. 가을 결실. 센터 개관. 민호의 연설. 꽃을 보낸 그날. 운명이 피어났다. 겨울. 5년 후. 그들은 여전히 손잡고 산책. 승우야. 사랑해. 나도. 영원히. 그 집. 그 꽃다발은 이제 추억.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영원했다. 삶의 여정은 계속되지만 그들은 서로의 집이었다. 가치 있는 삶. 용기의 결실.